불과 수개월 전에는 브라질에서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뒤 남자친구가 그녀를 병원으로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나타나 여자친구를 쐈다고 진술했지만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여성이 숨지기 직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 괴한이 아닌 남자친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의심 없이 말을 걸었지만 몇 초 뒤 총이 발사되면서 영상도 종료됐습니다. 와. 경제의 눈으로 영화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베일경제 박창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팬레터가 도착해서 제가 요걸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네. 박창현 기자가 웃을 때 유인보님 오늘도 그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기다려진다. 이정숙님 저절로 따라웃는 나 뭐지? 정재규님 웃음소리 들으러 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건 아마 박창현 기자의 한번 웃어줘요. 시원하게. 이거죠. 제가 팬클럽 이름을 제가 하나 제안 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박창영의 파한대소 어때요? 파한대소. 줄여서 박파.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전국의 박파들 다 모이세요. 저 묻어갈게요. 저도 우연히 박씨라. 자, 그렇네요. 우리 박파들이 가장 사랑하는 웃음을 갖고 있는 박창영 기자님, 오늘은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2017년 저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떡해. 그 안에 직박구리 앱 이런 거. 그 스마트폰을 보시라니까. 그런 사람 아니지. 그냥 진짜 새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새를 아주 좋아하고. 종달새, 올빼미, 네, 부어미 이런 거. 네. 하여튼 스마트폰을 보시라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신경이 쓰였는데요. 첫째로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가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과 단절된 그 단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걱정이 앞에 두 걱정을 압도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진심이 그렇죠. 나오네요. 바로 나의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훔쳐볼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대단히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나쁜 정보들이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죠. 우리 박창현 기자는 그런 사람 그럼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누가 그냥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전화기는 수개월 뒤에 한 장물아비가 분실폰 500대 가량을 중국으로 넘기던 도중 경찰에 발각되며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박창현 기자는 스마트폰도 기사를 쓰는 거예요? 하필 중국으로 넘기던 도중 그러니까요. 경찰에게 발각되며 품으로 돌아오려면 네네. 사회부 기사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자네. 팔자가 기자네. 그러니까 팔자가 기자네요. 네. 이처럼 스마트폰의 보안 문제는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2018년 한국 영화 완벽한 타인입니다. 이야, 완벽한 타인. 저는 이거 명작이라고 봅니다. 너무 명작이죠. 요 한국 영화 저희 극장 가서 혼자 봤거든요. 전체 관객석에 저거 어떤 분 딱 두 사람 둘이서 그냥 파한대소를 하고 봤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네네. 같이 웃고 나중에 쿨하게 모른 척하고 헤어졌다. 자, 완벽한 타인과 저도 봤는데 완벽한 타인에게 아주 무서운 영화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말씀 주셨다시피 굉장히 웃기기도 하지만 아주 섬뜩합니다. 귀신 하나 안 나오는데도 소름 끼치게 무섭죠. 이야기는 중마고들의 커플 모임에서 한 사람이 핸드폰을 공개하는 게임을 제안하면서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전개가 예상되죠. 큰일 날 것 같은데. 예, 자세한 내용은 이따 더 살펴보시고요. 완벽한 타인은 이탈리아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를 원작으로 삼았습니다. 딱 들어도 누구나 흥미롭게 여길 만한 소재니까요. 이 영화는 현재 전 세계에서 24번 리메이크되며 기네스북의 역사상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작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드라마 다모와 패션 세븐티스를 연출한 이재규 씨인데요. 드라마로 출발한 여러 감독이 영화로 넘어가며 아쉬운 성적을 거둔 것과 대조적으로 그는 529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이서진, 유해진, 조진웅, 염정아, 김지수, 윤경호 등 쟁쟁한 스타들이 출연하며 스크린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직역해서 제목을 그대로 따놨으면 안 맞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것처럼 똑 떨어지는 영화도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떨어지죠. 이 속에는 근데 어떤 경제적인 얘기가 있어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자기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굳이 공유하면서 화를 자초하지만 영화 밖의 우리들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내 폰을 볼까봐 어떤 노심초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보안은 스마트폰이 탄생한 이래 줄곧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애플이 아이폰에 AI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본인은 회사의 직원들이 아이폰을 못 가져오게 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I 탑재 이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매우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왜 AI가 접목된 아이폰을 두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지 살펴보시고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스마트폰 보안 서비스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규제와 정책까지 포함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경제 이모저모를 훑어보시죠. 저는 이 감독을 진짜 좋아해요. 패션 세븐. 네네. 70년대 얘기했을 때 이효원 씨하고 김민정 그렇죠. 씨가 네네. 바뀌잖아요. 네네. 그 엄마가 부잣집 딸하고 자기 딸을 바꿔놓으면서 생겼던 이효원 씨가 패션 디자인했던 이게 잘 안 됐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 하나 둘 셋 영화 속으로 쏙. 완벽한 타인은 속초 출신인 남자 동창 4명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모임으로는 4명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2명이서 모이면은 이 싸우면은 그냥 그대로 해체가 되는 그 거고요. 모임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3명이 모이면 2명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1명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명이서 모이면 뭐 둘이서 싸워도 둘 때문에 계속 더 그 동력 같은 게 있으니까 아주 안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은 한 40년 동안 굉장히 그 비교적 안정적 관계를 이어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서로의 배우자와 애인을 데려온 커플 모임에서 몇 시간 동안 생기는 이야기를 영화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식탁위로 그런데 시한폭탄 하나가 떨어지면서 갈등이 급격히 고조됩니다. 40년간의 우정을 단 몇 시간 만에 깨버릴 만한 시한폭탄. 그것은 바로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핸드폰으로 들어온 이메일과 메시지, 전화 등 모든 연락을 공개하는 게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소리 질렀어요. 스크린 앞에서 하지 마라. 큰일 하지 마. 난다. 다 하지 마. 다 죽어. 근데 도대체 그런 위험한 게임은 왜 하냐고요, 대체. 한 2가지 심리가 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하나는 혹시 내 애인이 나에게 숨겨둔 정보는 없을까 좀 궁금해하는 심리고, 하나는 오기죠. 본인은 거리낄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를테면 조진웅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이 게임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반대했으나 김지수 씨가 연기한 그의 배우자가 당신 나에게 뭐 숨기는 거 있어? 라고 도발하면서 게임을 참여하게 됩니다. 다들 한다는데 혼자 안 한다고 하면 혼자서 숨기는 거 있어서 좀 수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지만 혼자서 숨길게요. 혼자서 나는 숨길 게 반대할게요. 많다 이러면서. 김진수 씨가 극 중에서 그렇게 떳떳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들이 뭔가 서로 숨기는 게 있죠. 이 커플들이 숨기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선택적 쇼윈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늘 행복한 것처럼 꾸미는 건 아니고 삶의 일부분을 행복한 것처럼 꾸민다는 데서 선택적 쇼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위선적이거나 기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털어놓지 않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서 좀 감추고 싶었던 몇몇 부분만 좀 감추거나 미화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적인 쇼윈도로 가려뒀던 몇몇 공간의 아름답지 않은 뒷모습들이 핸드폰 연락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수치스러움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핸드폰 연락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편해지는 또 다른 하나는 서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영화 속 친구와 연인들이 서로 대단한 악담을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아주 사소한 평가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 실제 그 내용에 비해서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친구한테 야, 너 진짜 별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장난스러울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이거를 핸드폰을 통해 제3자의 입으로 그 별로라던 친구 그 친구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감당 못할 만큼 어색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제3자가 별로라던 친구 말고 다른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그렇죠. 속상하죠. 네네네. 네. 식탁에는 서서히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생각이 퍼지는 가운데 이렇게 된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오기도 함께 번집니다. 과연 친구들은 이 무모한 게임을 중단하게 될지 아니면 서로 맺어왔던 친구와 연인 관계를 모두 중단하게 될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못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은 앞에서 하는 거죠. 네네. 직사하는 거예요. 네. 영화는 근데 이게 다 하는 게 꼭 좋을까? 이런 경고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타인은 정작 당사자가 이미 잊어버린 기억조차도 스마트폰은 기억하고 있다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남을 완벽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명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바로 슬픔에 빠진 여자친구 행세를 하고 싶어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미국 여성 미셸 카터의 판결입니다. 카터는 2014년 18살이던 남자친구가 죽는 비극적 사건을 겪었습니다.
숨졌습니다. 와. 그녀는 슬픔에 빠진 행세를 하며 그의 부모에게 위로의 문자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후에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가 공개되며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 해야 문자 되죠? 내용에는 또는 어떤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와.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불과 수개월 전에는 브라질에서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뒤 남자친구가 그녀를 병원으로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나타나 여자친구를 쐈다고 진술했지만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여성이 숨지기 직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 괴한이 아닌 남자친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의심 없이 말을 걸었지만 몇 초 뒤 총이 발사되면서 영상도 종료됐습니다. 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이 심리를 뭐라고 해야 될지 특히 그 여자친구 너무 소름 끼쳐요. 네네. 근데 스마트폰이 사실 내 손 안에 CCTV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얘기하고 내 속마음이 뭐고 뭐 먹는지 다 들어있는데 이 기록을 완벽하게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겠어요? 네, 앞서 언급한 범죄자들 정도는 아닐지라도 찔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기록을 완전히 없애고 싶을 겁니다. 또한 그냥 자기 정보가 어디에 유출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엔 안티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티 포렌식이라는 건 포렌식 분석에 대항한다는 것인데요. 포렌식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복구한다면 안티 포렌식 업체는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정교해지면서 최근엔 수사기관이 그 어렵다는 아이폰 잠금 해제까지 성공했는데요. 안티 포렌식 업체들은 자기들과 함께라면 완전히 깨끗하게 세탁된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다며 수십만 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이건 결국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요. 검찰 등 수사기관 또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한층 높여 안티 포렌식을 다시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안티 포렌식을 활용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아이폰, 애플이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군인데 네네. 애플의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최근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탑재 폰을 이미 삼성은 내놨고요.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사생활 문제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결국 애플을 필두로 한 IT 기업이 목표로 하는 스마트폰은 AI 비서가 될 텐데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화 큐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내 모든 정보가 적힌 스마트폰에 안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는 AI 비서는 정말이지 초개인화 추천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야말로 내 개인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AI 비서가 나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I가 나를 안티한다. 그렇죠. 와, 너 요즘 옛날에 나 놀렸지? 이러면서 심각하네요. 각종 웹 게시판에 돌아다니면서 사용자가 그동안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퍼뜨리면서 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올해 유럽연합이 AI 법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18개 국가가 지난해 글로벌 AI 보안 지침을 승인하는 등 각국 정부가 AI 보안 강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약간의 질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AI가 탑재된 아이폰은 이제 가져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네. 9월에 나온다는 폰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최근에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서비스를 밝히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자사 제품에 오픈 AI의 챗 GPT를 탑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CEO는 오픈 AI 기술을 탑재한 애플 기기를 회사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히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방문자들은 회사 문 앞에서 애플 기기를 확인받고 어떤 상자에 보관해둬야 한다고 하네요. 앞서 애플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머스크는 터무니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뭐냐면 애플은 자체 AI를 만들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오픈 AI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픈 AI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이가 진짜 안 좋고 소송하다가 최근에 소송을 취하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하인드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데 그 중심에 AI가 있고 그 와중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요것도 결국 점점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애플은 머스크에게 개인정보 보호 능력으로 지적받은 반면 애플 또한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타가 애플에 협업을 제안했으나 애플이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문제삼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메타는 자사 AI 챗봇 라마를 아이폰에 통합하고 싶었지만 애플은 메타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물렀다는 것인데요. 메타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기업이 페이스북 이용자 약 9천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와.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뉴스를 보고 그 와중에 애플이 인공지능 지각생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애플하고 손잡고 싶은 회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죠. 줄 세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직도 있구나 이런 애플에 생각하게 됐어요. 탑재되면 그 설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플랫폼에 얹혀가는 거니까. 네네. 근데 애플이 녹음 기능을 도입한다 이거 진짜 화제인데 기자들이 애플 잘 안 썼던 이유가 녹음 기능이 없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좀 달라지네요. 말씀 주셨다시피 기자들은 어떤 그 녹음을 이제 나중에 녹취록을 이렇게 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기사를 쓰고 그쵸. 이럴 때 그 녹음 기능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죠. 뭐 그런 면도 네. 있고요. 뭐 또 기자뿐만이 아니고 뭐 컨설팅처럼 이렇게 뭐 정보가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 그 애플이 녹음 기능을 그 제공하지가 않아 가지고 불편했던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간 애플은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녹음 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것을 뭐 글로벌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직장의 상사나 뭐 사용자에게 전화로 폭언을 못 듣는 상황이 많아서 증거로서 녹음이 필요한 사람도 아이폰은 좀 불편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 아이폰 공개 후 처음으로 자체 앱을 통해 녹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AI가 녹음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만한데요. 다만 녹음을 시작할 때 통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 속으로 쏙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 싶은데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이제 일상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은 내 모든 개인정보에 가장 빠르고 가까이 접근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미 신분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우리는 코로나19 때 이미 스마트폰이 없으면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 등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따라 연내 사업 참여사들 앱에서 이러한 신분증을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이 탑재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단말의 생체 인증 기능도 함께 쓸 수 있어 도용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고요. 한편으로는 미래에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당황하는 정도가 한층 커질 것 같습니다. 전화를 못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분증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편할수록 힘든 점도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완벽한 타인은 상업 영화지만 공익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남의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지도 말고 나의 스마트폰 보여주지도 말자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뼈에 새기게 해줍니다. 공익 광고예요. 그렇죠. 네. 특히 커플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 자신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펼치는 심리전에서 느껴지는 서스펜스가 잘 만들어진 첩보 영화 뺨치거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꺼진 폰도 다시 보자. 오늘의 주제네요. 자,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